방금 소개받은 조영복입니다. 먼저 역사가 있는 이 기장군에서 지역에 계시는 많은 그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석 우리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과찬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크게 제가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과찬의 말씀 너무 고맙고요. 제 얘기는 우선에 말씀드리면 비교적 결론은 간단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분위기 좀 딱딱한 것 같은데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인사도 한번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볼 강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빛나는 나의 인생. 인생이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좀 내 인생이 우리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삶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삶 아닌 다른 사람의 삶.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삶을 사는 사람들만큼 내 인생도 어떻게 하면 좀 빛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내가 나의 인생을 그 회사의 사장처럼 CEO처럼 내 인생을 내가 잘 관리, 경영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생각,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까? 이런 주제로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얘기는 청소년에게도 사실은 해당이 되는 얘기고 저는 주로 이제 기업의 경영자, 최고 경영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맞는 얘기고 또 저같이 이제 은퇴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 새로운 어떤 세컨드 라이프,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번쯤 들어볼 만한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석 회장께서 제가 이제 인국에 와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 인국에 와 있는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한 40년 동안 부산대학교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경영대학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야간에 소위 경영 MBA라 그러죠. 석사학위 2년 반 동안 수요일과 목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와서 강의를 드려야 됩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강의를 제가 하는데 첫 강의를 할 때 제가 학생들에게 학생들에서 일반 대학생들이 아니고 기업체 최소한 중견간부 이상의 그 간부들이 있는 학생들에게 제가 뭐 하고 싶으냐 적어내봐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몇 개 좀 적어내라 그러냐 하면 100개 좀 적어내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잖아요. 버킷리스트.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학생들도 제가 좀 적어내라 할 건데. 근데 100개를 적어내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잘 없어요. 막 이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숙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을 제가 한 3, 40년 동안 이제 그걸 받아보고 그 통계를 제가 내봤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3, 40대의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정원이 있는 삶입니다. 그거 안 빠져요. 나는 돈 벌어서 도시에 갈 게 아니고 나는 돈 벌어서 시골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그 근교에 정원을 가지고 잔디밭을 가꾸면서 살겠다. 이게 얘들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1번이라.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정원이나 이런 것에 그 미래가 어쩌면 그런 수요 미래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부산에서 가장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기장 이렇게 바다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에 보면 강의가 한 4가지 꼭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하나는 조금 이론적인 거죠. 네.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건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흔히 우리가 빠르다, 급하게 변화한다, 지금도 변화하고 있잖아요. 네. 대통령도 수시로 바뀌고, 또 뭐 가다 보면 길도 뭐 어떤 길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 가운데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라고 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 네. 다른 것 같다는 게 어떤 이론적인 함의를 가지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렇다면 삶의 변화는, 내 삶의 변화는 어떻게 되어 가야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린 다음에 노래를 한 곡 들으시고, 한 1분 정도 노래를 한 곡 들으시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내 인생을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나의 인생 CEO로서 어떤 것을 좀 생각하면 좋겠는가, 이런 4꼭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이 이 First Class입니다. First Class. 1등석이죠. 1등석. 초인류 1등석입니다. 1등석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면, 요즘 뭐 KTX 기차에도 뭐 1등석이 있는데, 대개의 1등석은 비행기 앞에 좌석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First Class라고 합니다. 근데 이 First Class는 뭐 조금 통계적으로는 조금 뭐 이렇게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금융 자산이 한 100억 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100억 정도, 100억 이상. 10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인구의 약 한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3%. 그 정도 되고, 그러니까 비행기 좌석의 한 3%가 1등석입니다. 여러분 100억 정도 다 가지고 계시죠? 네. 100억 정도 가지고 이리저리 한번 생각해 보이소. 왜냐하면 은행에 있는 돈도 빌려오면 내 돈이니까 그래 생각하셔야지. 네. 10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고, 이 퍼스트 클래스의 그런 가격은, 좌석 가격은 국제선의 경우입니다. 국내선은 뭐 별로 그렇게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국제선 퍼스트 클래스의 좌석의 LA까지 1등석 좌석은 평소에 한 1,100만 원. 우리가 보통 타고 다니는 것은 이코노미죠. 왕복 150만 원 정도 됩니다. 뭐 한 10배 정도 되죠. 7배 정도, 10배 정도 되는데, 이게 성수기 가면 1등석 가격은 훨씬 더 비싸집니다. 3천만 원 가까이 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샤워장이 있는 항공기의 1등석은 훨씬 더 비쌉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늘 이렇게 3등석으로 둔다는 건 나에게 너무 좀 미안한 일이잖아요. 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왜 내가 맨날 좁은 자리에서 타고 10시간씩 타고 가는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고 나도 정말 내 인생을 퍼스트 클래스로 내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의 자팬 에어라인의 스튜디오스 미스기 아키코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 그러니까 장거리 노선의 1등석 승객들의 그 특징들을
보고 은퇴할 무렵에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퍼스트 클래스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1등석 승객은 펜을 안 빌려. 자,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가보면 지금은 입국 카드를 안 쓰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옛날에는 입국 카드를 무조건 써야 됐습니다. 네, 써야 되고 귀국할 때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카드를 써야 됐어요. 네. 그런데 1등석 승객은 펜을 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비행기 타면 옛날에 지금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신문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안 줘요. 처음에는 신문을 다 나눠줬어. 그러다가 어느 날 임금비가 조금 가니까 비행기 탈 때 옆에 신문을 놔뒀어요. 지금은 아예 신문이 없어요. 원가 절감 차원이겠죠. 보통 미주 노선의 비행기를 타면 3등석 사람들이 제일 시끄러워. 왜? 신문 가져오라, 펜 가져오라, 물 안 주나, 주스는 라면도 주던데 타자마자 막 시키는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1등석 승객과 다른 점은 1등석 승객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절대 펜은 빌리지 않고 뭔가 행동이 다르다 이거지. 다른데 그 다른 행동을 자기가 추론해 볼 때 승객이 비행기를 타러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은 아마 3등석 승객일 거야. 저 사람은 비즈니스 클래스일 거야.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은 아마 1등석 승객일 것 같다. 자기가 추론해가지고 딱 해보면 딱 맞다는 거야. 여러분들도 사람 만나면 알죠? 제가 몇 등석 같습니까? 4등석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우리가 잘 보면 만나서 유심히 보면 저 사람은 뭔가 우리말로 그러죠. 아우라가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아우라가 뭔가 있다 이거. 그런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다. 그래서 퍼스트 클래스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진짜로 퍼스트 클래스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퍼스트 클래스 될 사람도 있고 일부러 퍼스트 클래스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백억은 없어. 아까 4등석이 백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냐면 1등석을 흉내내는 사람이에요. 퍼스트 클래스를 흉내냅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1등석 승객은 사람 들어오면 보면 안다 했잖아요. 이 책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일단 여러분들도 일단 가슴을 뒤로 딱 젖혀봐요. 1등석 비행기 타듯이 딱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게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거나 돈을 많이 벌면 어깨가 이렇게 펴지고 걸음걸이가 착착착착 이래 가요. 근데 사업에 실패했거나 좀 뭔가 우울한 일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으스러져요. 이렇게. 네. 최근에 뭐 중국의 그 외교 담당 국장하고 일본 담당 국장하고 만나는 그 동영상에서 여러분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위축되면 자세에서 딱 나타나요. 근데 거꾸로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거꾸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감 있게 내가 제스처를 취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지만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간다. 이것도 맞다. 실험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경영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행동하라. 자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라. 그 우리가 뭐 긍정적 마인드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1등석 승객들을 보고 책을 썼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등석 승객은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맨 밑에 보면 써놨잖아요. 그죠? 자세. 당연히 다르겠지. 3%하고는. 자기가 33%니까 보통 우리가 만나는 97%의 사람과는 뭔가 다르다. 이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퍼스트 클래스는 행동이나 자세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1등석일 필요는 없어. 네. 필요는 없지만 1등석이라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면 1등석 인생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각자 1등석 승객으로서 1등석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 흉내를 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곧 1등석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1등석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여정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하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실 것은 뭐냐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네요. 네. 그럼 숙제 냅니다. 숙제. 네.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요. 네. 그 변화가 뭐 많이 일어나는 것 같고 빨리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거를 통틀어서 그러면 빠른 변화를 그러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건가?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패러다임이 변화된다는 건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뭐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아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군.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패러다임의 변화는요. 1962년에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과학 철학입니다. 과학 철학. 철학하고 과학은 좀 다르죠. 네. 과학은 뭐 이렇게 그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이런 거고 철학은 비논리적인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 근데 이 사람이 과학 철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뒤에 또 하나 붙였어. 과학 철학의 혁명. 이것도 혁명은 또 뭐야? 영어로 말하면 레볼루션, 구테타. 과학 철학의 혁명. 으로 말하면 과학을 바라보는 생각의 혁신적인 구테타입니다. 이런 책을 썼어요. 1962년에. 그 이후로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이 우리 인류 사회에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패러다임이 뭐냐? 요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5분간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발전,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우리의 지식은요 어제 이만큼 알았어. 그 다음 좀 배우면 요렇게 늘어. 그 다음에 좀 더 지나면 요렇게 늘어요. 많이 알게 됩니다. 많이 알게 돼요. 물이 끓죠? 100도 되면 끓습니다.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100도 되면 끓나? 아닙니다. 90, 한 7, 8도 되면 끓습니다. 밥이 잘 안 돼. 밥이 썰어요. 왜? 기압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많이 알게 돼요. 당연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어릴 때보다 중학생이 더 많이 알고 고등학생이 더 많이 알고 대학생이 더 많이 합니다. 우리의 인류는 17세기보다 18세기 더 많이 알고 19세기 더 많이 알고 지금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토마스 쿤이 여기서 천만의 말씀 그렇지가 않다 이래요. 그렇지가 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는 범위가
넓어지고 정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지. 우리의 알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A만큼 알다가 어느 날 시점이 지나면 A의 상당 부분은 거짓으로 밝혀진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게 완전히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나가리가 된다는 거지. 네. 없었던 게 되거나 거꾸로가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지식은 틀린 거야. 이래 되는 거야. 그래서 B만큼 알게 돼. 알게 되는 양은 커지지만 과거에 알고 있던 참이라는 것이 참이 안 되고 거짓이 되고 새로운 것이 생겨나서 우리가 많이 알게는 되지만 거짓이 생겨난다. 앞에서. 또 C가 되겠죠. C는 더 많이 알게 돼. 더 많이 알게 되면 어쩌면은 과거에 A로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맞는 건 요만큼밖에 없어. 이제 나머지 다 틀린 거야. 나머지 다 틀린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면 그거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내가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화이트 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죠. 화이트 라인. 화이트 라인은 뭐냐면 거짓말을 하긴 하는데 칭찬하는 거예요. 네. 아침에 집사람을 보고 아유 당신 어제보다 훨씬 더 예뻐졌네. 네. 그 말 참말입니까? 참말일 가능성이 별로 없지. 네. 선생님 보고 선생님 어제보다 못나아졌어요 이렇게 하면 그 선생님이나 교수님 기분 좋겠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지 우리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약간의 이런 걸 섞어서 하잖아요. 어릴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하고 나이 들어서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너무 정직하면 안 됩니다. 네. 너무 정직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렇게 이게 참 재밌는 말인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과학이 있고 우리가 다 같이 믿고 있는 과학이 있고 그리고 그게 위기를 거쳐가지고 또 다른 정상과학을 A, B, C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이 과학혁명의 책 안에 어떤 케이스가 하나 설명이 되고 있냐 하면 버틀랜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예요. 수필가의 칠면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한번 써먹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칠면조가 있어서 여기 혹시 칠면조 키우시는 분 없죠? 네. 칠면조가 있었어. 네. 이 칠면조가 아침 7시가 되면 주인이 모이를 갖다 줘요. 네. 그래서 얘가 과학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얘가 가설을 세웠어. 나는 아침 7시만 되면 모이를 얻어먹는다. 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지가 의식이 있을 때부터 한 4, 5년 동안 계속 검증한 거예요. 아침에도 검증하고 점심때도 검증하고 봄에도 하고 비 오는 날도 하고. 4년 뒤에 칠면조 어느 날 칠면조 우리에 주인 손이 딱 들어와가지고 칠면조 목을 탁 잘라요. 목을 탁 접어요. 뜨거운 물을 탁 담가요. 털을 다 벗기고 그거를 뒤에서부터 쑤셔가지고 바비큐에 올려가지고 구워가지고 그 땡스기빙데이 파티에 올라온 거예요. 칠면조가 생각하면 좀 황당하잖아. 매일 아침 자기가 점검했는데 매일 아침 실험하고 매일 아침 관찰하고 매일 아침 이론을 세워가지고 정말로 맞다고 이것은 정말 틀리지 않는 진리라고 칠면조는 생각했거든요. 4년 동안. 근데 어느 날 아침 7시에 모기가 들어오기는커녕 칼이 들어와가지고 목이 댕강 되는 거죠.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 지식입니다.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맞는 거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 옛날에 이게 통했는데 요새는 이게 안 통해.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론적으로 말하는 거는 그건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겁니다. 아래가 위가 되고 위가 아래가 되는데 구테타 아니에요? 구테타가 있나요? 어디에?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틀린 걸 알고, 내가 지금까지 맞다고 생각한 것이 완전히 틀린다. 이게 지금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의 핵심입니다. 앞에 있었던 것은 완전히 거짓말. 다시는 믿으면 안 돼. 이제부터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빛은 직진하죠? 직진합니다. 이렇게 가리면 여러분 내 얼굴 못 보잖아요. 빛이 직진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직진하기 때문인데, 사실은 이 빛도,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빛도 바르게 가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은 바로 간다고 하는 뉴턴의 이론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빛이 어떻게 가느냐면, 아인슈타인은 빛이 휘어져 간다.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계에서 믿고 있었던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고 자체가 하나의 큰 패러다임이고, 그 빛이 휘어져 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한 일이지만, 아인슈타인은 그 빛이 휘어져 갈 수 있다는 이론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데, 그게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한 순간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정말 믿을만한 거잖아요. 그 과학적 지식도 뉴턴의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책에도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중력에 의해서 빛이 휘어져 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의 물리학의 그 체제가 또 다른 하나의 물리학의 패러다임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증명을 해요. 몇 년에? 1919년에요.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는 해잖아요. 1919년에 아프리카하고 그리고 브라질에서 여기 있죠. 아서 에킹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증명하게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요, 태양이 크잖아요. 태양 큰 뒤에 별을 볼 수 있습니까? 태양 큰 뒤에 별을 볼 수 없죠. 하늘에 별이 어떻게 박혀 있습니까? 공간에 박혀 있죠. 평면에 박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간에 박혀 있어요. 저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가까이 있고. 굉장히 공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 뒤에 있는 별은 우리가 태양에 가려서 못 보잖아요. 빛이 못 보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예측을 합니다. 개기일식이 되면 빛이 이렇게 휘어져 와서 저 태양 뒤에 있는 별을 보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라질에 가서, 이 아서 경이 브라질에 가서 실제로 그 별을 보게 돼요. 아인슈타인이 많이 봤구나. 그래서 빛이 휘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아주 기초적인 물리학 지식도, 과학적인 지식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할 수 있냐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은 아직까지는 반증이 일어나지 않은, 반대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임시적인 지식일 뿐이다. 이거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가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아니죠. 다 아닌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하는 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들어보셨죠? 중의제물이 뭐가 있나?
형님 제 머리 깎을 수 있습니까? 깎을 수 있지. 옛날에 못 깎았죠. 예. 못하는 요즘 못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그게 깎으려면 칼이 있잖아요. 머리 깎는 칼이. 또 거울이 제대로 기술적으로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정말 자기 머리를 보고 깎는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100불도 채 안 해. 바리깡. 네. 네. 얼마 안 해요. 그거 깎을 수 있어요. 이 G.I. 제인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네. 유명한 여자 배우죠. 네. 자기 머리를 자기가 지금 이 해병대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머리를 지금 깎고 있습니다. 네. 기술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을까요? 지금은요, 고성능 AI를 빗으로 때리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저 세대 같은 경우는 제가 퇴임을 했으니까 지금 한 70 가까이 됐겠죠. 네. 옛날에는 동네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는 게 비교적 맞아요. 근데 지금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되지? 이러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시큰거리니까 내일 비 올 것 같다. 네. 손자야, 큰일 났다. 내일 소풍 가야 되는데, 소풍 갈 준비하지 마라. 미리 바람을 싹 빼요. 요즘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요즘 애들 소풍도 안 가. 핸드폰 다 꺼내가지고 다 보고, 할아버지, 내일 아침에요, 새벽 4시까지는 비가 오는데요, 7시부터는요, 해가 반짝 떠가지고요, 내일 21도예요. 기상은 비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 지식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지식의 분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의 분포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지식의 역전이에요. 역전. 지식의 역전. 그래서 교수들이 골치가 아파요. 강의를 하잖아요. 인마들이 뭐 하는지 압니까? 핸드폰을 읽어보면 교수님 그 통계가 틀렸는데요. 내가 어떻게 다 알아? 네. 요즘 그만큼 알고 있는 것이 전파되는 면이나 확산되는 양에 있어서 확산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식 역전의 피라미드입니다. 옛날에 이렇게 많이 알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많이 알아. 더 재미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17세기 어떤 한 농부가 있었어요. 17세기 한 300년. 17세기 농부가 알고 있는 지식 평생에 모은 거예요. 평생 모은. 평생 어떻게 모으냐? 뭐 포도밭에 가가지고 포도를 키워보면 이렇게 포도가 자라고, 뭐 날씨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웃이 어떻게 되고, 사람과 잘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고, 뭐 삶의 방식은 어떻고, 이런 거 다 배우는 평생 모으는 지식의 양이 요즘 신문 잘 안 보시죠? 네. 매일경제신문 하루치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양이. 그러니까 지식의 면에서는 17세기 농부의 한평생을 우리는 하루에 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비교가 과장되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지식과 정보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비행기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비행기 타고 뉴욕 가서 점심 먹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점심은 서울서 먹고 이렇게 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요 17세기 한 사람의 평생을 우리는 하루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요, 정보가 5년마다 2배씩 늘어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은 5년마다 2배씩 늘어나요. 5년마다 2배.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5년 뒤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50%는요, 쓸모없어. 50%만 살아남아요. 또 5년이 흐르면 4분의 1만 쓸모가 있어. 4분의 3은 쓸모없는 지식이야. 틀린 거야.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간다는 지식의 양이. 자, 봐요. 20년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숫자가 참 참혹하긴 한데 6.25%입니다. 별 노력 안 하고 뭘 배운다고 안 하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 훌륭한 분이다. 훌륭한. 안 배우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간 사람은요, 20년이 지나면 그 시대에 필요한 지식의 6.25%를 가지고 삽니다. 끔찍하죠? 6.25%를 가지고 100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상대해야 돼요. 그럼 어떤 말이 나오느냐, 애들은. 우리 집 사람은 뭐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대학을 나와가지고 뭐 했지만, 대학 나오고 20년 동안 집에서 열심히 남편 나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하고 뭐 저거 20년이 지나서 애들이 커가지고 엄마 보고 뭘 하느냐? 뭘 하겠어요? 엄마하고는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 왜? 아이들은 100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는 얼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25를 갖고 있다는 거야. 20년 된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얘는 100이야. 나는 6점이야. 100점하고 6점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냐고.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네. 그렇잖아요. 대가족, 가부장적인 거.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이 책이 있습니다. 여성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이 없어. 여자가 없어. 네. 지금은 아니죠. 여성은 3F 시대라잖아요. 제일 앞에가 female feeling fiction. 네. 그런 사회가 되겠죠.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비즈니스와 무관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제 경영학을 뭐 한 30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저도 턴을 안 했거든요. 턴을 안 했는데, 턴을 한 게, 학교 생활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놀다가, 이 이야기 하려면 또 스토리가 좀 긴데요.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걸 만나가지고,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연구를 조금 했었어요. 제가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가요. 20년 전에 기업에 대한 생각이,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가정들이라고 하죠. 가정들. 이럴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완전한 반전입니다. 반전. 아까 여성이 보이지 않았던 사회에서 지금은 여성이 상위잖아요. 여성 상위보다 더 올라갔지 지금. 네. 그렇잖아요.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네. 그래도 밥 못 얻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기업에 대한 건 여러분, 이 기업 하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기업은 주로 돈 만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특히 요즘은 뭐 주식회사가 보편이니까 주주들에게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주는 거다 이래 이야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shareholders approach라고 합니다. share라고 하는 건 나눠 먹는 거잖아요. share. 피자 생기면 판에 이렇게 나루도 있으니 shareholders.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윤을 나누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업은 그 밑에 보면요 이 스테이크홀더예요. 이해관계자들하고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웃하고 잘 지내야 된다. 네. 사업 혼자 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겁니다. 네. together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지금 사회는 혼자 잘 갈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네. 큰일 나요. 혼자 잘 가다가 큰일 난다니까. 같이 잘 가야 된다. 같이 잘 간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사람에 대한 생각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사람한테 너무 배신당했는데 이런 사람도 있던데, 사람을 바라보는 눈, 야, 사람 그거 못 믿을 사람들이야. 사람들 때 믿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들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사람은 요 앞에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적당한 동기가 부여되면 이라는 전제가 되긴 한데, 사람은 이기적이긴 하지만 희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남을 위해서라도 뭔가 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다.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약간 긍정적 관점으로 변하는 거죠. 그다음 자원에 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게 석탄이어도 괜찮고 철강이어도 괜찮고 플라스틱이어도 괜찮고 우리가 쓰고 있는 자원이 지금까지는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무한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나 여성이나 기업에 관한 생각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한 20년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정말 많이 달라졌죠. 생각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이 뭔가 참 변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것이 뭐냐면 패러다임이 변화된 거다. 이런 얘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보 공유가 너무 빨라갖고요. 나는 지난 여름 내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영화 제목이 있죠. 그리고 그 오래전 것도 파보면 다 나온다. 지식의 공유가 그만큼 빨리 일어나고 있는 사회가 우리에게 왔다 이겁니다. 숨길 수 있는 사회가 결코 아니다. 과거에는 숨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은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그 대학에 있다 보니까 대학은 어떻게 됐냐? 대학은요, 어쩌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사회가 온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집에 가시면 오늘 이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걸 보여드렸어요. 이게, 여기 보면, coursera.org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웹의 웹 주소입니다. coursera.org. 이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탠포드 대학하고 MIT하고 이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대학 강좌입니다. 무료 대학 강좌. 무료예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 강사 교수님들이 뭐 쉽게 말해 천문학, 물리학 이런 것에서부터 경영학 뭐 등등등 거의 모든 과목, 최첨단 과목 이 무료로 올라와 있는 사이트가 kmooc.kr입니다. 대학에 안 계신 분들이 잘 몰라요. 동양철학 관심 있으신 분 여기 들어서 강연 들으시면 돼요. 무료라.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요. 4등 석사. 맨 처음에 한 10년 전에 처음에 이 K묵이 만들어질 때 그때 전국에 20명 교수가 오케이 내가 하겠다 이거 손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선발돼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K묵. 의사는 한 명이 한 20명 정도밖에 못 가르쳐요. 근데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건요, 미국의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의 기초과목으로서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강좌만 들으면 된다는 거지. 제가 경영학 뭐 나온 데서 재미난 거 경영 전략론 이런 걸 막 강의했거든요. 강의했는데 어느 날 이게 이 스탠포드 대학이나 뭐 저기 하버드 대학 교수님들이 우리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나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들이 쓴 책을 번역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직강하니까 내가 쓸 땅이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없지. 그래서 제가 어쨌냐? 나는 앞으로 강의 안 할 거다. 너가 여기 가서 학점을 들어라. 공짜다. 지금은 돈 받아. 그래서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요, 이 강좌를 찍어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에게 이 인터넷이 되는 곳에는 다 강의가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People's University라고 하는 것입니다. People's University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무료로 되는 강의를 들어가지고 학점을 따면 미국 대학 학위를 줍니다. 지금은 그게 모든 건 아니고 경영학은 분명히 있어. 그 미국의 경영학 학사를 따려면 여기 가서 강의를 들으면 돼요. 지금은 학점 따는데 하나에 뭐 한 20불, 30불 정도 해요. 옛날에는 무료였는데. 아프리카 애들이 어떻게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의 강의를 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번 바꿀 수 있겠어요? 미국의 돈 많은 자선단체들이 오케이, 이거 괜찮네. 그래서 여기로 가지고 학점을 채워라. 150학점을 채우면 우리가 학위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에도 이런 패러다임의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가 그렇고 한국도 그렇다. 여러분, 크몽 써보신 분 계세요? 크몽. 저 계시네. 훌륭합니다. 크몽. 혹시 태스크 레빗이라고 혹시 없죠? 없어야 내가 할 이야기가. 누구 다 하는 태스크. 일이죠, 일. 레빗. 토끼잖아요. 태스크 레빗.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일을 하는데 잠시 한다. 이래요. 토끼가 뭘 잠시 해요. 오래 못해. 그래서 태스크 레빗이야. 잠시 한다. 짜투리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짜투리 시간이 너무 많아. 왜? 아침 9시부터 학교는 저녁 6시까지 강좌는 열리고 있는데 자기가 듣는 시간은 21시간밖에 안 돼. 21학점밖에 안 돼. 그러면 한 반은 노는 거잖아요. 학교 그 캠퍼스에 물론 도서관도 가고 뭐 하지만 그 나머지 짜투리 시간들을 얘들이 교수 연구실에 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1시간 알아봐야 돼. 그럼 옛날에는 내가 우리 조교 보고 야, 나가지고 동해가 내 주민등록 좀 뽑아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다가 갑질로 걸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교 전산망이다. 야,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동해에 가가지고 내 인감증명 뜯어올 사람. 그럼 하겠는데 저요 하고 1시간 만에 아르바이트 쭉 갔다가 탁탁탁 오면 태스크 랩이 있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 많죠? 여행 갈 때 골치 아프잖아. 골치 아프죠? 자, 누구한테 맡길까 이거를? 개 호텔이 있거든요. 잘 못 믿어. 그 정말로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나는 개하고는 막 떨어질 수가 없어. 지금 개가 한 5마리야. 얘가 인터넷에 올려. 개 봐줍니다. 2시간 밖에 공항에 딱 와가지고 하루 이틀 5시간, 10시간 비는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컨셉이 가능하죠. 네. 이 크몽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누구든지 사가라 이겁니다. 나는 집에 있어. 직장 안 가. 이 파워포인트 만들잖아. 이 파워포인트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닌데 내가 이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누군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가들 손을 들어 10만원, 5만원, 8만원 경매가 들어와. 그럼 내가 그 사람의 이 경험을 딱 보고 너한테 맡기면 좋겠네. 오케이, 너가 해. 이렇게 직장이 바뀌어 갑니다. 짜투리가 자원이 돼요. 짜투리가 자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There are 80 million 파워 줄일. 이거 쭉 하는 거죠. 쭉 하는 거. 네. 미국에 몇 개 있냐? 8천만 개 있다. 미국 인구 3억 8천만 개니까 거의 집집마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 또 팔리는 이상하잖아요. 옆집만 빌리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빌려줄 수 있는 것을 리스트 하드에서 올립니다. 쫙 올려. 공유할 수 있다. 공유 경제. 공유 경제가 앞으로의 그 패러다임 변화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평생 직장은 연말이고 요즘은 2시간 직장입니다. 크몽에서 일하는 평균 시간 2시간입니다. 2시간 직장의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로 이제 생활을 했는데 65세에 그 당시에 65세에 혹시 경남고등학교 나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남고등학교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한 30몇 년 전에. 그리고 수필을 이제 쓰시다가 한 3, 40년 흘러가지고 95세? 6세에 이제 좀 건강이 나빠지셨는데 그때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정년퇴임하고 이렇게 오래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줄 알았더라면 뭘 다른 걸 한번 해볼 걸 이런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퇴임하고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고 20년이 지나도 건강하고 30년이 지나서도 건강하시니까 지금은 이제 안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퇴임했잖아요. 네. 퇴임하고 3년이 지났는데 퇴임하기 한 5년 전부터 기장에 가가지고 여러분을 꼭 만나봐야지 이래 생각하고 참 바꿔갖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이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이거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시간이 별로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돈 이야기부터 한번 하면 이거 가야 되나? 변화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변화 안 하고 그냥 어제 하던 대로 오늘 살고 뭐 이렇게 대충 살면 어떻게 되느냐?
대충대충 살면 이래 돼요. 1억이 꼭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처지라 생각하면 돼요. 내 처지를 별로 안 바꾸고 그냥 대충대충 살면 그 위에, 요 위에밖에 안 돼. 3억이나 7억 정도밖에 안 돼. 10년이 지나가고.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뭔가 내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얼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변화 안 하고, 그냥, 아이고, 할 수 없지. 여기까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퍼스트 클래스 물 건너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싶은 거고. 자,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아마 여기 배우러 오시는 거는 이 학기 비장시민 여기 배우러 오시는 거는 아마 뭔가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아마 말은 그리 안 해도 속으로는 아마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 내면을 한번 관찰해 보면 내가 여기에 나온 내 삶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해서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내가 바꿔봐야 되겠다. 야, 이대로는 안 돼. 바꿔봐야 되겠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나중에 직장 은퇴해가지고 이제 돈을 월급 받는 것이 끝났을 때, 야, 이제 어떻게 살지? 야, 한번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직장인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약간 맛을 보게 되는 거죠. 직장 끝났을 때, 뭔가 직업을 A 직업에서 B 직업 바꿀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이건 참, 뭐 좀 재미없는 것이기도 하고 더 재미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별하는 건 좀 아프지만, 이혼하는 거는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혼, 결혼, 이런 거.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살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헤어지게 되면, 내가 오늘 바꿔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야, 이게 참 어려운데, 뭘 깨쳤어, 내가. 뭔지 모르지만. 세상이 싫어졌어. 이럴 때 내가 뭘 바꿔봐요. 바꾸고 잘 때. 어떻게 바꾸지? 바꿔야 된다 하잖아요. 안 바꾸면 안 돼. 바꿔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 이건 앞에 거하고 다 연관되긴 하지만 새로운 것을 위해 다 버리고 이제 다 버리고 뭔가를 새롭게 뭔가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물시하고 판 새로 깔고 뭐 새로 한번 해보자.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노래 가사에 돼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구의 남자, 이거 항구 아닙니까? 기장 항구잖아. 항구의 남자에게 첫사랑을 묻지 마라. 지나갔다. 지나갔고 새로운 것을 판을 한번 펴고 싶을 때 펴고 싶을 때가 온다. 여러분은 아마 왔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일 수도 있고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 사람이 바뀌는 건요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두 가지. 사람이 나와 그 사람이 다른 거는요 두 가지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똑똑한 놈이 있어요. 이게 달라. 우리하고 퀄리티가 다르다. 딱 만나보면 달라요. 쟤는 저렇게 생각하네. 와, 미처 우리가 생각 못하는 뿐만 아니라 기억력이나 뭐 이런 게 우리하고는 특출하게 다른 거예요.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요. 못 잡아. 군마 왜 달리기 잘? 그러니까 태어난 거예요. 태어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피야, 피. 사람이 다르다.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사람이 달라. 두 번째는요, 살고 있는 환경이 달라. 환경이 달라. 환경이 이게 뭔가 하면요, 경력을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집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이거 참 행운이야.
이게 그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요, 올드마니가 많은 사람이에요. 올드마니. 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돈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조상 대대로 돈이 많은 사람. 조상 대대로. 영국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로얄 패밀리는 말하는 로얄 패밀리. 대한민국에는 로얄 패밀리 없어요. 대대로 이어주는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삼성 해봐야 3대밖에 더 되나? 우리나라 가난했는데 없죠. 그래서 산업혁명이 200년 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300년 전에 그 로얄 패밀리 있고 500년 전에 로얄 패밀리 있고 그 로얄 패밀리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해. 장자상속이야. 여러분 소위 말하는 후작, 백작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 앞에 딱 한 명만 자기가 너 귀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죽으면 얘가. 근데 아들 중에 여러 명 안 돼. 딱 한 명. 걔가 로얄 패밀리. 올드마니가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사람이 달라. 비교가 안 돼. 환경이 달라요. 보통은 P와 E가 균형 있게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가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P를 바꾸거나 E를 바꿔야 돼요. P와 E를 바꾸면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변화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엇부터? 왜 그러잖아요? 길을 가려면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첫 걸음부터. 조금만 하지만 시작하면 되죠. 네. 올드만이 없잖아요. 여러분 귀족다 아니거든. 나도 귀족 아니거든. 그렇지만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올드만이 없지만 그 위에 사람도 처음부터 올드만이 있으면 그건 아니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걸음을 시작하면 바꿀 수는 있다. 네, 바꿀 수 있다. 네. 요게 그 경영학 조직 변화론에 나오는 건데요. 기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 이게 진화와 혁신인데, 아까 과학 혁명의 구조라 했잖아요. 과학 혁명의 구조, 과학 혁명. 과학 혁명하고 혁신하고 비슷하죠. 요즘 혁신을 이야기하잖아요. 혁신, 이노베이션. 이 이노베이션이 뜻은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 가죽 벗기면 아프잖아요. 혁이 그게 혁신, 혁이 가죽이거든.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야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거죠. 이거하고 벨라임하고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요, 기업의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요, 여기 보면 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 기업의 규모가 작은 것에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고, 빨리 가는 기업은 이렇게 될 거고, 늦게 성장하는 기업은 이렇게 되겠지. 네. 시간이 갈수록 기업이 커지잖아요. 삼성전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조그만했지만 큰 거죠. 크는데 같이 사업을 시작해요. 같이 사업을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안 큰다 이거지. 왜 안 크느냐? 기업이 보통 평탄한 방법으로 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 논문의 핵심이에요. 이볼루션, 레볼루션은 혁명이고, 이볼루션은 진화입니다. 진화는 달리다가 조금 빨리 달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건 진화예요. 그건 노력으로 할 수 있어요. 빨리 달리고 연습 많이 해서 빨리 달리는 거. 이건 진화. 근데 공간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달렸잖아요. 말 타고 달렸잖아요. 달리다가 우리가 차를 사게 되죠. 차를 사게 되면 뛰는 사람하고 차 가진 사람하고 경쟁이 됩니까? 경쟁이 안 되지. 차 가진 사람은 어떻게 달리기를 해? 사람 많이 달려봐야 42.195 2시간 만에 가는데 40km 가는데 울막을 내요. 게임이 안 된다고. 아무리 빨리 달려봐도 자동차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변곡점, 어린아이들이 걷다가 뛸 때, 그때 뛸 수 있는 아이가 있고 뛰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뛰려면 무릎이 까져야 됩니다.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가 일어설 때도 이 무릎이 까져야 되죠. 까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을 겪고 이기면 또 다음 단계의 성장이 있는 거고, 그 성장도 오래 못 가서 그것이 또 위기를 만나게 된다. 진화와 혁신을 번갈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의 그 이론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뭔가 체질 개선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점이 온다는 거예요. 기어가지고 뛰는 사람을 이길 수 없잖아요. 기면은 걸어야 되거든요. 걸을 때의 그 고통, 그 단계를 누구든지 다 겪는다. 누구든지 다. 조직도 누구든지 다 겪는다. 그 변화의 그 변곡점에서 내가 뭘 할 건가. 이런 거죠. 변곡점에서는 P와 E를 바꿔야 된다. 이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앞에 더 빨리 해버리고, 자, 우리 사회가요 이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도 한번 조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숨길 것이 없는 사회가 되어 간다. 정말 참 골치 아파요. 나쁜 짓 해놓은 것도 많은데 그거 이제 밝혀질 거고, 앞으로 또 다 이렇게 뭔가 좀 숨기고 뭔가 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사회가 됐으니까 이게 참 골치 아파요. 그래서 답은 뭐냐?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정말로 안 들키던가. 근데 안 들키기 어려워. 왜 안 들키기 어려우냐? 여러분, 9초마다 한 번씩 CCTV가 여러분 찍고 있습니다. 9초. 9분도 아니야. 9초. 여러분 길 들어가잖아요. 길 들어가면 9초마다 한 번씩 찍혀. 나무 카메라에 찍히든, 뭐 자동차에 찍히든, 뭐 위에 있는 TV에 찍히든, 찍히든 다 찍혀. 카드 쓰죠? 돈 기록이 다 남아. 옛날에 종이요, 영수증 복사해 놓은 거는 한 4, 5년 지나면 거기 잉크 날라가지고 백지야. 세무서에서 와도 기록이 안 남았네요. 니는 기록 있나? 지도 기록 없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다 남아. 다 남아있다니까. 몇 년까지? 한 20, 30년 전에까지 다 남아. 여러분이 한 것도 20, 30년, 4, 50년 동안 계속 그대로 나와요. 네. 숨길 수 없는 사회가 온다는 것은 입에 와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하다. 네.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참 중요한데요. 싱귤레리티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싱귤레리티가 뭐냐면 기술적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특이점. 완전히 뭔가 어떤 점을 하나 팍 찍는 종점입니다. 종점이 뭐냐? 1945년이 되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1945년까지만 사시면 됩니다. 지금 양자가 끄떡 생겨서 더 빨라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10년만 더 사시면 돼.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노력은 안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기계가 다 해준다. 기계가 다 해준다. 요즘 여러분 로봇 같은 거 이런 거 발전돼 가는 거 이런 거 보면 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되겠지? 걱정도 되지만 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잖아요. 2045년이 되면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윤리적이고 지식이 아주 중요한 사회가 될 거다. 자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바꾸는 거는요 한 번 하기 어렵지 다음은 쉽습니다. 뭐든지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번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정말 어려워. 근데 두 번 하는 건 굉장히 쉬워. 그러니까 변화하는 게 어렵다. 그게 아니라 한 번 하긴 좀 어려운지 모르지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변화에 여기 오셔가지고 이 기장시민대학에 오신 분들 내년에 정말 좀 더 잘된 변화를 한번 이루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돼. 아주 가벼운,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인류 인생 경쟁자가 되려면 우리가 변곡점이 오기 때문에 변곡점이 오기 때문에 첫째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이 키를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건 뭐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바꿔야 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죠. 가족관계. 예를 들면 그게 최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뭔가 바꾸려고 한다면 아까 바꾸는 필요성이 4개라고 했죠. 필요성이 한 6개 더 됐는데 뭘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가족관계가 1등이라면 그 가족관계 1등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끄잡아내라. 끄잡아내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의 순서를 바꾸자. 이겁니다. 순서를 바꾸자. 이거 참 중요한데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것이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어렵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다. 두 번째는요. 일상의 환경을 좀 바꿔라. 일상의 환경을 바꿔라. 살아가는 내 주위를 좀 바꿔라. 그것이 청소일 수도 있고 돈 씀씀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환경을 좀 내 사는 환경을 내가 한번 바꿔보자.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바꾸면 내 일생이 좀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집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경험해 봐도 그래요. 자, 이게 참 어려운데요. 삶의 순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걸 바꾸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우선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바꿔야 돼요. 이 핵심은 만나는 사람 바꾸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누구를 잘 만나야 되겠습니까? 저를 만나야지. 그동안에 만나던 사람하고 빠이빠이 하고 이 말이에요 지금. 자, 우리가요 그 조사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 10명 가운데 2명은요 2명은 여러분이 뭘 해도 좋아합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이 맞지. 그래 맞아 이래. 2명은요 그래 맞다 이러지만 집에 가면 아이 짜증 말이야. 부모장 만나고 부모장 만나가지고 말이야. 바로 툭툭 차. 그 2명 안 바뀌어. 중요한 건 그겁니다. 가한테 잘해주죠. 가한테 뭐 하라고 전화하고 뭐 하죠. 바뀌냐? 그 말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 좋아하는 사람 2명 있죠. 그 바뀝니까? 내가 싫어하고 안 만나주고 해도 바뀝니까? 잘 안 바뀝니다. 그건 어디 안 갑니다. 그대로 딱 있어. 제가 바뀌면 되지 왜 남을 그래? 네? 내가 바뀌면 되지 왜 남을 그래.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바뀌면 되지. 그렇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2명은 여러분 되게 좋아하고 2명은 되게 싫어하고 6명은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람의 상처받지 마라. 예. 사람은 여러분이 잘해주거나 안 해주거나 관계없이 6명은 아무밖에 없고 다른 4명은 절대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뀌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안 만나는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는 마라. 그래서 그런 생각 차원에서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꿔요.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행운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행운이 온다잖아요. 뭐 실제로 실험적으로 해보면 그래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에서 유럽 전쟁에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돌아올 때 온전하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고 뭐 팔다리가 다쳐가지고 좀 어렵게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잖아요. 같은 전투에 갔지만 그래서 이 행운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추적 조사했어요. 온전하게 살아 돌아온 사람은 행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같이 전쟁터에다가 총 안 맞고 어떤 사람 총 맞았지.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본 결과 총을 안 맞고 온전하게 살았던 사람이 더 잘 살더라는 거지. 한 번 행운이 온 사람은 다음에 행운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행운이 또 가요. 네. 그만큼 이 사람을 준비하는 거겠지. 네.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을 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네. 정리를 하라. 그 삼성의 이명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네. 부모를 바꿀 수 없고 자식도 바꿀 수 없고 마누라 바꾸라고 큰일 나니까 그걸 할 수 없고 남편 바꾸려도 안 되니까 나머지는 다 바꿔. 이거거든요. 만나는 변화의 첫째 생각을 바꾸려면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 사람 정리해라 이 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내일 안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다. 어느 때까지 바꿔야 되냐. 친구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야 너 마음 변했냐? 너 마음 변했구나.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변화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변화 안 돼요.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건데 만나는 사람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큰 영향가 있느냐? 영향가 없어요. 원래 2명 좋아하고 원래 2명 싫어하고 원래 6명 관심 없으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 가질 필요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그렇게 미련을 안 가지고 저를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농담이었고. 자, 그 다음에는 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2가지 얘기했죠. 한 개는 생각을 바꾸는 거고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꾸는 건데요. 이 환경을 바꾸는 것은 2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을 쓰는 곳.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을 어디에 쓰지? 도대체 내가 주어진 내 시간을 어디에 쓰는 거야? 그 시간을 쓰는 곳을 바꿔야 되는 거죠. 환경을 바꾸려면 시간 쓰는 곳을 바꿔야 돼요. 쓸데없는 것 혹은 뭐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카페에 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어딜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내 시간 쓰는 곳을 내가 통제를 해야 돼요. 흘러가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 배분을 바꿔라.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고 뭔가
세상이 이치시 공유나 이런 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6.25만 갖고 있거든, 여러분은. 내가 똑같아. 다 똑같이 6% 인생이야, 6%. 6% 인생이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채워야지. 지식을 채워야지. 지식을 채워서 100을 만들어야 된다고. 100을 만들어야 대화가 되지. 사람하고 대화가 된다. 애들하고 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시간 쓰는 것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어느 정도 소리가 나와야 되냐면, 야, 네가 그런 것까지 배우러 갔어? 야, 너 그것도 알아? 야, 니 놀랍네. 이런 소리가 나올 때까지 내 시간을 쓰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내 환경을 바꾸는, 내 주위를 바꾸는 거예요. 아까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내 환경을 바꾸는 것이지만, 시간 쓰는 것을 바꾸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내 시간 소중하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우리가 인사말로는 해. 귀한 시간 내서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말은 그래 하잖아요. 근데 정작 내 쓰는 시간을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네. 정말로 나와 같이 해주는 그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시간은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네. 생명만큼 아까운 거거든.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이 잘 컨트롤해요. 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돈 이야기하면 조금 그런데, 돈 쓰는 곳을 여러분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책을 안 사봐서 책 사보라 이런 얘기기도 한데, 첫째, 너가 왜 이런 것까지 다 사지? 마누라고? 당신 이런 거 사왔어요? 사왔네? 네. 평소에 안 먹던 거 있죠? 이런 것도 먹어? 네. 커피 아니고 당신 이런 것도 먹네? 먹는 것, 사는 것,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꿔라. 어느 것부터? 푼돈부터. 네. 푼돈부터. 네.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잔잔하게 쓰는 것들을 다 좀 바꿔보자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바뀌느냐면, 내가 사는 내 환경이 바뀌어요. 아까 두 가지라고 했죠. 환경을 바꾸거나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거나 환경을 바꾸거나, 그러잖아요. 똑똑하게 태어나진 않았지만은 내가 배우면 어느 정도는 똑똑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 생각을 내가 바꿀 수 있어. 네. 피가 다르고, 내가 올드만이로 우아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내가 돈이 굉장히 많거나 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돈과 내 시간을 씀으로써 바꿈으로써 내가 있는 그 환경을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려면 그 두 가지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안 바꾸면 어째 되냐? 안 바꾸고 하는 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시점에서 여러분 노래를 합니다. 들어봐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노래. 제 질문을 할 거니까. 자, 들어봅시다. 기장이라 생각하고 들으면 더 좋으실 건데, 기장 노래 이런 노래 나와야 되는데, 이 노래 가사 가운데에서 여러분 타이프 소리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네. 타이프
아시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타이프 아시죠? 네. 타이프 알죠? 예? 컴퓨터 자판인데 뚝 때리면 그대로 이렇게 탁탁탁 글자가 찍혀나가는 타이프. 타이프 소리에 빌딩가에 이 노래 럭키 소리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타이프 소리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빌딩이 뭐 이렇게 발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타이프 소리. 자, 이 타이프 소리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생각과 환경을 바꾸라고 제가 바꿔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들어보려고 해요. 어이구 큰일 났네. 빼야 생각을 바꾸는 거. 이쪽에는 환경을 바꾸는 거. 생각과 환경을 지금 바꾸는 건데 네. 계속 합시다. 그거 안 끝났나? 뺏고 있어봐.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열심히 일을 하라, 열심히 하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열심히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라. 큰일 납니다. 보십시오. 지금의 생각으로, 지금의 환경에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한다. work hard. 아까 타이프 있잖아요. 타이프 소리. 타이프 소리, 타자기가 30년 전에 타자기가 굉장히 그 사무실에 굉장히 많았고 상고의 그 여학생들이 타자기를 연습을 해가지고 타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등급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1등급은 예를 들어서 뭐 1분에 뭐 200타 2등급은 뭐 80타 뭐 이렇게 100타 그걸 가지고 상고를 졸업하면 타자를 잘 치는 친구는 삼성전자에 들어가고 좀 못 치는 사람들은 저기 미국의 엔비디아나 이런 데 가고 뭐 이랬겠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타자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없어졌거든요. 지금 없어졌어요. 타자 치는 사람이 없다. 타자기 박물관에 가봐야지. 박물관에 가서 보지. 일반 사무실에는 타자기 없어진 지 오래됐어.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얼마 못 가서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워크 하드 된다. 워크 하드면 여기 뭐냐면 이게 아까 퍼스트 클래스를 탈 수 있는 게 아니고 니는 평생 이코노미 클래스를 타 이래 되는 겁니다.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 오늘의 주제는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포트폴리오죠. 포트폴리오.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기존에 내가 하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견눈질을 해야 되는 거죠. 견눈질. 견눈질이 두 가지 방향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생각을 아까 바꾸는 거예요. 네,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좀 리프레시 하겠다. 싹 흔들어가지고 10명 중에 뭐 1년에 2명씩 끌어내고 새로운 사람 2명씩 넣고 그래가지고 5년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싹 다 바꿉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 싹 다 바꿉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5년 뒤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 만나는 거지. 만나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이야기 한다니까요. 똑같은 이야기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다가 타자수같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이거고 그 다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을 바꿔라. 내가 시간과 돈 쓰는 곳을 바꿔라.
한 개씩만 바꿀 수 있으면 나는 그래도 비즈니스 클래스는 탄다. 두 개를 다 바꾸면 1등 퍼스트 클래스가 된다. 내 인생의 퍼스트 클래스가 된다. 내 인생의 퍼스트 클래스가 되려면 결론적으로는 내 삶을 바꿔야 되는 거고, 내 삶을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첫째는 만나는 사람을 가급적이면 좀 바꿔보자. 둘째는 돈과 시간을 쓰는 곳을 좀 바꾸면 된다. 안 먹던 것을 좀 물어보고, 안 가던 곳을 가고, 안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까 그 그레이너의 모형처럼 그레이너의 모형이 잘 안 나타나기보다도 그레이너 모형에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위기가 있거든요. 이 위기가 있어요. 이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를 못 넘어가면 여기서 이렇게 꼬꾸라져요. 네, 이렇게 꼬꾸라져요. 네. 뭐 아이에 비교하면 좀 그렇지만 기업이 처음에 성장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창의성입니다. 네. 창의성으로 출발해요. 창의성으로 출발해서 제일 처음 만나는 위기가 뭐냐면요. 사람입니다. 사람 다루는 게 힘들다니까. 같이 협동하게 못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협동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 똑똑은 한데 협동 못하는 사람. 제가 이게 얘가 적절하지는 않은데 전문인 소위 말해 프로페셔널이라는 사람들이 되게 그런 그 단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의사, 지 똑똑하거든. 협동이 잘 안 돼. 교수들 다 지 똑똑해. 그게 협동이 잘 안 돼. 판검사, 이게 또 협동이 잘 안 돼. 똑똑하다는 사람 협동 잘 안 돼. 이 크리에이티비티가 있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겸손, 너그러움, 뭐 이런 여러 가지 리더십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기업하면 안 돼요. 처음 좀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망해. 이게 망하는 게 저 밑에 있잖아요. 리더십 있잖아요. 사람을 다룰 수 없으면 다룬다는 표현 좀 뭐하지만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면 리더십을 뭐 배우거나 함량하지 않으면 그는 그 기업 자체가 성장하기 어렵다. 네.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계속 그대로 있는데 한 명 아니면 두 명 의사들 모여 있는데 있잖아요. 내과 외과 가면 요거 많이 있죠. 네. 그 정도 선에서 거치고 큰 병은 못 만든다 이 말입니다. 네. 뭐 대학 교수라고 해서 별 그런 거 아닌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창의성으로 출발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성장 못한다. 시작에서 사라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네. 책은 여러분에게 뭐 공부를 하고 싶은 혹시 뭘 한국 변에 바꿔보지? 그런 사람,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책도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래도 친구 3명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변화해도 친구 3명은 있어야 되고 이 말이고요. 친구 3명 이제 옆에 두 분 친구신가 본데 그거 버리지 말고 그 3명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타임, 시간 아무 때나 변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 경영대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 강의 듣고 내가 진짜 바꿔보려 했는데 확 바꿔야지. 바꿀 사람 많아. 직장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어째 되겠어요? 아직까지 못 헤어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가 뭔가 좀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이걸 좀 바꾸면 되겠구나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지 여러분 인생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생각하시면 좀 위험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